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사드려 볼까요? 갑빈님 어서와. 안녕. 좋은 저녁입니다. 그리고 청현님도 어서와. 안녕. 좋은 저녁입니다. 그리고 뭉쿠스님도 어서오세요. 안녕. 좋은 저녁입니다. 그리고 에그인헬 치즈님도 어서와. 안녕. 좋은 저녁입니다. 그리고 닝검 작가님도 어서오세요. 안녕. 좋은 저녁입니다. 그리고 자나님도 어서와. 안녕. 좋은 저녁입니다. 치바시님도 어서와. 안녕. 좋은 저녁입니다. 시나시님도 어서와. 안녕. 좋은 저녁입니다. 그리고 라오나로님도 어서와. 안녕. 좋은 저녁입니다. 바머리님도 어서와. 안녕. 좋은 저녁입니다. 감귤님도 어서와. 안녕. 좋은 저녁입니다. 안선님도 어서와. 안녕. 좋은 저녁이에요. 아리님도 어서와. 안녕. 좋은 저녁입니다. 아마야님도 어서와. 안녕. 좋은 저녁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다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별일 없었나요? 다들 별일 없었어? 너무 다행인데요? 일하고 왔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네요.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뭐야, 인형님도 어서와. 안녕. 좋은 저녁입니다. 아, 진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자, 여러분,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오자마자 이모티콘을 볼까봐 제가 따로 수정을 안 했었는데 말이죠. 우리 닝검 작가님께서도 소매 넣기를 해주시고 도망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마 이모티콘 중에서 활짝이 생겼을 겁니다. 맞아요.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여운 활짝이 나왔으니까 우리 닝검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다님도 어서와. 안녕. 좋은 저녁입니다. 엄청 귀엽죠? 네. 이제 구독 티콘이기 때문에 구독을 하신 분들만 사용이 가능하신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또 바로 이렇게 또 활짝 너무 다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만들어주셨어요. 대박이죠? 그거 알려드리면서 네,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컨텐츠가 있죠. 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한 4개 정도 가지고 왔고요. 네, 제가 한 4개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막 엄청 무섭다? 글쎄요. 또 듣기 나름일 것 같긴 한데 로엔님 어서와. 안녕. 좋은 저녁입니다. 출처는 키키 콰이콰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사이트인데요. 기기게게라는 사이트예요. 거기에 쿠스구루라는 채널에서 제가 나왔다는 사실 한번 출처 말씀드리면서 네, 일본 괴담입니다. 네, 일부러 우리 쪼랭이들이 많이 접하지 않은 국내 무서운 이야기 말고 해외 무서운 이야기로 가지고 왔어요. 네, 그리고 또 준비를 해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이야기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읽을지에 따라도 다르긴 하겠지만 일부러 조금 긴 것도 좀 준비를 했고 살짝 짧은 것도 좀 준비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사실 안 해봐가 잘 모르겠어.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무서운 이야기 들을 때는 항상 불을 끄고 이불을 꼭 덮고 모셔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 무서움을 배로 즐길 수 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즐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무섭게 즐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무서운 이야기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쪼랭이들과 좀 떠들고 놀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챙기면서 좀 완화하면서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초록병을 챙겼어요. 어머. 오늘 또 데모놀로지스트 공게임도 했잖아요. 공포에 또 이어가지고 제가 이어받게 되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하는 이 백기 야담은 나중에 태호랑 같이 하는 컨텐츠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제가 시범 운영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원래 월말에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 놓은 거를 가지고 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쪼랭이들이 무서워하나 안 하나 제가 지켜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준비하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전에 혹시 우리 쪼랭이들 중에서 공포를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정말 무서워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거부 반응이 일어나신 분들이 있나요, 혹시? 우리 쪼랭이들 중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너무너무 싫어한다 하는 쪼랭이들이 있을까요? 괜찮아요. 그럼 너무너무 다행이지만 혹시나 놀라실 때를 대비해서 약간의 좀 박진감을 위해서 제가 사운드를 좀 섞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쪼랭이들이 한번 즐겨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준비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네. 그냥 우리 쪼랭이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공포를 느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으니까, 그러면 준비한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서운 이야기 준비했고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줄 이제 진행을 맡은 에델리안의 셋째 백서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일본 괴담을 4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그 4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먼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4가지 전부 다 출처는 키키카이카이 일본 사이트 기기게게.쿠스구루.co.jp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다는 사실 출처를 말씀드리면서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처에는 해석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해석본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초인종 소리. 저는 도쿄로 이사온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대학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막 이사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방 하나짜리였고 월세도 월 4만엔 정도 되는 금액이었고요. 돈 없는 대학생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가격이었어요. 저는 2층에 13호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분들도 친절한 분들이 많아서 항상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도, 외출을 할 때도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집 앞에 큰 도로가 있었는데요. 그 도로의 가장자리 전봇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봇대에는 항상 꽃이 받쳐져 있었다는 겁니다. 막 이사 왔을 당시에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꽃이 피어 있는 걸 누군가 꺾었으려나? 아니면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건 가지고 놨던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매일매일 꽃을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은 정말 피곤했던 기억이 났어요. 네, 왜냐면 접객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가끔 오는 민폐 손님들을 상대를 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게에서 파는 숯불 비빔밥 도시락에 탄 자국이 있다, 전부 환불해줘라 같은 이유를 좀 알 수 없는 클레임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숯불 비빔밥이니까 탄 자국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뿐이었을까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접어두고 이제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고 피곤해서 바로 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피곤한데도 잠이 자꾸 깨서 쉽사리 잠을 깊게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상하네. 피곤한데 오늘 못 자면 내일 출근도 영향이 있을 텐데 어떻게든 자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띵동 하고 현관 벨소리가 났어요. 이상하네. 이 시간에 누구지? 민폐네. 하고 중얼거리면서 시계에 눈을 돌렸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도 사람이 오는 건가? 천천히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천천히 문으로 다가가서 현관에 있는 스코프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고 있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하얀 옷에는 군데군데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피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느껴왔었던 공포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왠지 모르게 집 앞에 있는 도로로 가고 싶어졌어요. 가야 해. 그때는 이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가.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뒤돌아본 제게 보인 것은 이불과 밥상뿐이었습니다. 이 이상 나아가선 안 돼.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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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벨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하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TV나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 인형을 현관 구석에 놓았습니다. 그 인형은 할머니가 주신 거였거든요. 놓는 중에도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인형을 놓는 순간 그 소리가 멈췄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그 이후 더 이상의 벨과 노크 소리는 들리지 않아서 무사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만 잠이 달아나 버려서 아침까지 이불 속에서 계속 웅크리고 있었어요. 다음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웃 사람이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정도로 벨을 누르고 두드렸다면 소리가 들렸을 거거든요. 저는 이웃 사람이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옆집 12호실에 살고 있는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저씨에게 어제의 상황을 설명드렸어요.
갑자기 새벽에 띵동 하는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과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밖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부 다 드렸어요. 근데 아저씨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자꾸 가웃거리셨어요. 이상하네. 왜냐면 이 아파트 현관벨은 일단 우리 집에 들어와요 라는 말을 듣고 아저씨 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봐요 라는 말을 듣고 다다민방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저씨의 방은 아주 깨끗했고 먼지 한 톨도 없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부 하는 현관 벨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아저씨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당신이 들었다는 현관 벨소리는 띵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 현관벨은 옛날부터 이 부 하는 소리예요. 이 소리는 어느 방이나 똑같아요. 이어서 아저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13호실은 예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옛날에 13호실에는 한 아가씨가 살았는데 그 사람이 집 앞 도로에서 차에 치여서 눈을 감았어요. 혹시 그 아가씨가 당신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내가 만약 문을 열었다면? 내가 만약 도로로 나갔다면? 그때 할머니가 날 잡지 않았다면? 그때부터 전 도로 가장자리에 전봇대에 명복을 빌면서 꽃을 바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 아가씨의 명복을 빕니다. 첫 번째 이야기 초인종 소리였어요.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항상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은, 그리고 악한 존재는요, 본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갑자기 불현듯 저거 사람이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절대로 그곳에 가까이 가거나 절대로 아는 척을 해서도, 그리고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위험하거든요. 어떠셨나요? 첫 번째 이야기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좀 오싹했나요? 어땠나요? 좀 보편적인 얘기였으려나?
뒤로 갈수록 조금 더 강도를 높이게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도 아마 기대하신 만큼 좀 재밌는 이야기지 않을까, 엄청 공포스러운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분위기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산속 픽업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쿄에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년인가 6년? 뭐 대략 그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해요. 기차를 타고 멀리 가서 지방에 있는 맛있는 음식이나 온천을 여유롭게 즐기는 것을 좋아해요. 그때도 이제 지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현 산 쪽에 있는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다만 제가 그날 아침에 늦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늦잠을 잔 바람에 서두르다가 또 뭐를 깜빡하고 기차도 당연히 많이 늦게 타게 되어서 결국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정도였을까요? 현지에 도착하는 게 많이 늦어졌습니다. 가까스로 역에 도착을 했어요. 역에 나와서 조금 걸은 곳에 주차장, 휴게소, 같은 광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나갔습니다. 왜냐면 그 숙소에 픽업 차량이 기다려주고 있을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당연히 이미 없었죠. 제가 1시간이나 늦어버렸기 때문에. 늦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전해놨기 때문에 다시 도착했다고 숙소에 연락을 했더니 지금부터 픽업 차량을 보낼 테니 한 20분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휴게소 벤치에 앉아서 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근데 뭐 휴게소라고 해도 차가 한 10대 정도 될 수 있는 주차 공간, 그리고 자판기, 벤치 정도 있는 좀 작은 휴게소였어요. 제가 앉아있고 한 10분 지났을까? 멀리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얀색 밴이었어요. 벌써 픽업이 왔구나. 생각보다 빨랐네. 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어섰습니다. 제 눈앞에 그 하얀 밴이 멈추고 뒷문이 열렸을 때 저는 잠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하얀색 밴 안에는 몇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과
연세가 지긋한 부부로 보이는 남녀. 가족 여행이라도 온 건가? 그런 듯한 세 사람이 이미 타고 있었는데 그 운전사분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모두 저를 향해 방긋 웃고 있는 겁니다. 눈동자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환한 미소를 띠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얼굴 전체가 굉장히 싱글벙글 웃는 얼굴인데 하지만 너무 조용했어요. 말없이 너무 다 웃고만 있었거든요. 무섭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뒤쪽 가족은 어디서 탔을까요? 숙소에서 돌아가는 손님? 하지만 그렇다면 이 휴게소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10초? 20초? 정도 굳어 있었는데 문이 그대로 닫히더니 차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하얀 밴 창문으로도 계속 보였어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목을 비틀어서 이쪽을 보며 웃는 사람들이. 그리고 10분쯤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제가 묵을 숙소 이름이 적힌 밴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운전사 한 분만 계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차에 탈 때도 계속 두근거렸어요. 숙소로 그렇게 이동하던 도중에 아무래도 너무 신경이 쓰여서 기사님, 죄송하지만 10분 전쯤에 먼저 픽업 차량 한 대가 나가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운전사 분께서는 예? 무슨 소리세요? 여기까지 오는 트럭이나 밴은 저희 수석거 말고는 없어요. 심지어 나간 거 본 적도 없어요. 그 하얀색 밴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 차 안에서 웃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만약 제가 거기 탔더라면 전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여기까지 산속 픽업이라는 제목의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당사자분께서 말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서 있었다는 게 더 다행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놀라웠어요. 저는 이렇게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들한테는 말을 걸면 안 된다고 항상 생각하는 편이라서 얘기를 했다면 아마 빨려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보통 반응하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좀 소름이 돋았었어요. 네. 다음 무서운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많이 소름이 돋았는데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세 번째 이야기는요, 담력 시험의 추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들려드릴게요. 그건 아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쯤이었을 거로 기억이 나요. 저에게는 5살 위인 오빠가 있어요. 그 5살 위인 오빠에게서 평소와 다르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맥이 빠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야, 나 여자친구랑 담력 시험 데이트 전에 헤어졌어. 근데 담력 시험은 하고 싶으니까 너 나랑 같이 가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오빠, 왜 데이트에서 담력 시험을 해? 그리고 헤어진 마당에 그 상태로 담력 시험을 하고 싶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왜 나야? 이렇게 어이없다는 듯이 답변했지만 저희 오빠는 막무가내였어요. 의문은 끝없이 떠올랐는데 원래 저희 5살 위인 오빠와 저는 둘 다 오컬트 매니아였어요. 물론 담력 시험도 흥미가 있었고요. 게다가 목적지는 꽤 유명한 심령 터널이었어요. 저는 고민했지만 결국 궁금함을 이기지 못해 결국 함께 가기로 했어요. 담력 시험 당일 오빠는 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왔고요. 같이 집을 나선 것은 대략 밤 9시 전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 터널은 저희 집에서 대략 1시간 정도에 있는 거리였어요. 그곳은 산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만들어진 터널로 진짜 분위기가 최고더라고요. 왜냐면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말 온몸이 떨렸거든요. 차에서 내려서 손전등만으로도 비춰진 입구의 내부에는 불빛이 있음에도 굉장히 어둑어둑했어요.
차에서 내린 후에 오빠가 농담을 하더라고요. 야, 뭐야, 별거 없네. 유명한 심령 터널이라더니 나쁘지 않은데? 야, 너 무섭냐? 그렇게 걷다가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터널 입구에 들어설 찰나 그런 오빠도 발을 멈추고 말없이 섰어요. 그 정도로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심코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는 각오를 다지고 터널 내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안은 역시 너무 어둡고 축축했는데 털이 설 정도로 엄청 서늘했어요. 걸을 때마다 소리가 막 울려가지고요.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둘 다 뒤돌아보려 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있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았으니까요. 길지 않은 터널이었기 때문에 금방 출구가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상상이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아, 혹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꽃 같은 게 놓여져 있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도 없었고요. 뒤를 돌아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출구에 다다를 수 있었어요. 나오는 순간 팽팽하게 긴장됐던 공기가 훅 하고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오빠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 무서웠다. 분위기 있었어. 아, 역시 섬뜩하네. 이렇게 오빠와 이야기하며 터널을 돌아봤습니다. 아, 이제 저기를 되돌아가야 하나 하고 맥이 빠졌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오빠가 오, 마을 불빛이 조금 보이네. 의외로 예쁘다. 근처 가드레일에 손을 짚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오빠가 말하기에 저도 옆에 나란히 섰어요. 그때 또 혼자 남겨지는 걸까?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줄곧 들리고 있었어요. 우리들 뒤, 즉 터널 내부로부터. 우리들 목소리가 터널에 울리는 것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쓰면서 무시했던 그 작은 목소리가 마침내 말이 들릴 정도까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었어요. 함께 얼어붙은 우리들 등 뒤에서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왔어요. 있지. 역시 두고 갈 거야? 버려지는 걸까? 아니다. 데려갈까? 같이 갈까? 줄곧 들리던 목소리가 문득 끊겨버렸어요. 그러자 그 목소리가 갑자기 끊기더니 있지, 그런 곳에 있으면 떨어져 버릴 거야. 그 목소리는 우리들 바로 등 뒤에서 들렸어요. 마치 귓가에 직접 속삭이는 것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으악! 오빠가 비명을 지른 것을 계기로 오빠와 나 둘이서 차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뒤돌아본 우리들 뒤에도, 달려나왔던 터널 안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있어요. 아니, 틀림없이 무언가가 있어요. 차에 먼저 도착한 오빠가 운전석에 뛰어들고 조금 늦게 나도 허둥지둥 조수석에 탔어요. 시동이 안 걸리면 어쩌지? 그런 걱정도 잠시 들었는데 다행히도 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출발했고 저는 안심했어요. 다행이다. 그 순간 다시는 오면 안 돼. 귓가에 아까와 똑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저는 차 안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제가 사회에 막 나왔을 무렵에 저희 오빠는 죽었어요. 자살이었어요. 오빠의 유서에 따르면 사인은 우울증이었다고 해요. 사회인이 되고 나서 계속 직장 상사의 갑질로 힘들어한 모양이더라고요. 최근 몇 년간은 환청도 막 들렸다고 하고요. 직장에서도 좀 기괴한 언동을 반복했다고 해요. 그렇게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목소리가 지금도 나를 쫓아오고 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빴어. 이제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그 담력 시험 때 이미 앓고 있었을 오빠의 우울증을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저는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라도 알았다면 내가 우리 오빠를 죽게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후회하면서 읽어내려가던 중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때 여자친구는 도망쳤는데 그래서 너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반성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데 왜 지금도 이 목소리의 잔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는 거야? 지금도 나에게는 들리고 있어. 너부터 떨어지러 온 거잖아. 빨리 죽어라고. 근데 왜 넌 잘 살고 있는 건데? 너도 고통스러워야 해. 나만 이러는 건 이상하잖아.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오빠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면서 나와 담력 시험으로 터널로 유인한 이유. 그날 밤 여자친구와 담력 시험 데이트를 굳이 하려는 이유. 마을 불빛이 보이네. 아래에. 의외로 예쁘다. 일부러 가드레일 쪽으로 나를 불렀던 이유. 진짜 답은 이제 저도 알 수 없어요. 다만 저는 아직도 제 친오빠의 묘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담력 시험의 추억이라는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럴까요? 저는 오히려 터널이 구해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정말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무서운 이야기를 볼 때도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나오는 무서운 이야기는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가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가장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어땠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무섭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순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마지막 이야기네요. 자, 마지막 이야기 읽고 이제 저챗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제목은 손의 온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내와 정말 이쁜 초등학생 딸이 있는 30대 초반인 아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 가지 기이한 경험을 해왔어요. 처음으로 겪은 기이한 경험은
제가 고등학생 무렵이었어요.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정말 깊은 사랑을 했었고요. 제 첫사랑이었어요. 처음으로 고향에서 하는 불꽃놀이 축제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희 고향의 불꽃놀이 축제는요, 매년 개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마을 중심부에는 정말 많은 인파들이 방문을 했고요. 그날만큼은 정말 활기가 넘쳐요. 포장마차가 많이 나와 있는 곳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 중에 타코야키, 야끼소바, 이렇게 인기 있는 포장마차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귀던 제 첫사랑과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점차 이제 상가 중심부에서 이제 불꽃놀이를 보고 상가 중심부를 통해서 가까워지면 질수록 정말 많은 인파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너무 떨렸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손을 잡은 거거든요. 손을 잡은 채 저와 여자친구는 제가 앞장서서 인파 속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여자친구 앞에서 걷고 있던 저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인파를 빠져나오는 순간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손을 잡고 있었을 터인 여자친구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뭐지? 인파에 가려져 있는 건가? 저는 뒤를 돌아보면서 눈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멍하니 서 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손을 잡고 있거든요. 하지만 감촉은 있는데 그녀가 보이지 않아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저 앞에서 인파 밖에 한 포장마차에서 그녀가 크레이프를 한 손에 들고 나타났어요. 저는 황급히 손을 뗐어요. 그러자 그녀가 하는 말은, 아니 크레이프가 먹고 싶어져서 먼저 앞으로 가 있었는데 이제야 나온 거야? 하지만 희미하게 저기라고 했던 목소리는 분명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는 그녀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뒤에서 말을 걸고
제가 계속 잡고 있던 손은 대체 저는 무서워져서 당장이라도 그곳을 떠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첫사랑인 그녀를 무섭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 그래? 크레프 맛있어? 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사회에 초년생이 됐을 무렵이에요. 동료가 열어준 미팅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마음이 맞게 되었고요. 그 후 몇 번의 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데이트를 할 때 그녀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면 저 혼자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손을 몇 번이나 봤는지. 왜냐면 감촉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뭐 딱히 저에게는 해가 되는 일은 없었었기 때문에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좀 더 감각이 민감한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어느덧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행복한 가족과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의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 일은 제 딸과 함께 공원으로 놀러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을 때의 일입니다. 아빠, 나 공원 가서 놀고 싶어. 가성 만들어줘. 저는 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딸과 손을 잡고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슬슬 걷기 시작하다가 공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의 손에 이끌려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정말 공원에서 놀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허리를 숙인 채 공원 쪽을 바라보면서 뛰고 있었는데요. 아빠! 하고 갑자기 뒤에서 불리는 소리에 멈춰섰습니다. 라고 생각한 순간 제 눈앞에 차가 지나쳐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내가 잡고 있던 손은 누구였지? 만약에 내가 이 손을 놓지 않았다면 저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지금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가족을 휘말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용한 무당집에 찾아가게 되었고요. 상담을 하고 액땜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후로는 이런 기이한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도 가끔 제 아이의 손을 잡으면 그때의 공포와 보이지 않던 손의 온기가 떠오르곤 합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이야기 손의 온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의 이제 공포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게 제일 무서웠나요?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첫 번째는 초인종 소리, 두 번째는 산속 픽업, 세 번째는 담력 시험의 추억, 네 번째는 손의 온기였습니다. 혹시 어떤 게 제일 무서웠나요? 세 번째, 담력 시험의 추억이 가장 무서웠나요? 세 번째나 네 번째요. 마지막이요. 세 번째요. 마지막이요. 아, 마지막이 진짜 무서웠구나. 저도 이제 하나를 찍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이 이야기에 좀 몰입해서 보거든요. 좀 몰입해서 보는 편인데, 저는 이거요. 산속 픽업이요. 와, 제가 그 순간에 있었다면 진짜 얼마나 무서울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희 이때의 상황에 제가 있으면 저 진짜 정신 나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요게 제일 무서웠던 것 같네요. 요게 진짜 뭔가 짧으면서도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와, 저 안에 사람들이 날 보고 목도 기교에 꺾여가지고 나를 계속 보고 웃고 있다고? 와, 상상하기도 싫어요. 네, 일단은 제일 많았던 거는 세 번째였던 것 같네요. 사람에 대한 공포. 네, 사람에 대한 공포. 그건 진짜 무서운 게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컨텐츠 백기야담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방 돌아오도록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나는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우리 쪼랭이들이 무서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나름 또 열심히 준비해봤었거든요. 아, 어제 하루 종일 이것만 준비했던 것 같아. 일부러 1시간 정도로 짠 건데
이 정도만 짜면 괜찮겠다. 왜냐면 이게 태호랑 같이 준비를 하면 아마 절반 정도를 제가 짜야 될 거기 때문에 절반이나 하나 적게 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부러 1시간으로 맞춰봤고 좀 더 연장되는 거 보니까 3가지 이야기로 하면 딱 좋겠네요. 3가지 이야기로 하면 오프닝 엔딩까지 해서 딱 2시간 알차게 즐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몇 단계였냐고요? 사실은 이거 1단계 엄청 안 무서운 거 가져왔어요. 네, 엄청 안 무서운 거 가져왔는데 맞다, 나도 인사 까먹었다 이야기하느라. 흐름 끊길까봐 인사를 못했네. 아까 전에 인사 못 드린 분이 루이너님 어서오세요. 안녕, 좋은 저녁입니다. 비둘기님도 어서와요. 안녕, 좋은 저녁입니다. 이민양님도 어서오세요. 안녕, 좋은 저녁입니다. 그리고 아까 혼양이님도 오셨는데 네, 좋은 저녁입니다. 안녕. 맞아요, 진짜 무서운 얘기는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 있는데 진짜 그럼 자지러질까봐 못 가져오겠는 거야. 잘 참아주셨습니다. 사실 엄청 무서운 거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 와, 듣다가 중간에 도망. 그치, 이렇게 무서워하는 쪼랭이들도 있어가지고 내가 일부러 단계를 낮춰왔어요. 왠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예, 예상 가요. 저 막내 놀래키려고 막 이런 거 하려고 깍! 막 이런 거 하고 아마 놀래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어땠어요? 괜찮았나요? 저 이야기 잘 풀었나요? 이게 잘 이해가 되게끔 하려고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 진짜 많이 했는데, 왜냐면 이야기에 몰입하려면은 그 내용을 잘 이해되게 말을 해줘야 되니까. 다행이다. 근데 우리 쪼랭이들은 항상 내가 뭘 해도 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막 이러잖아. 그래가지고 그래도 재밌게 즐겨줬다고 하니까 그걸 믿도록 하겠습니다, 쪼랭이들을. 아 진짜 다행이다. 레오님 어서와. 안녕, 좋은 저녁입니다. 아 그리고 나 데몬롤스트 봤는데 어땠어요? 누가 제일 웃겼어? 나 들어갔는데 근우랑 탐마가 소리를 엄청 지르고 있는 거야. 근우랑 탐마가 소리를 엄청 지르고 있는 거야. 진짜 반응 맛집이던데. 그러니까 완전 비명 맛집이던데. 자지러지던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도 했던데. 그 진이 형의 권한으로 약간 약스포? 아 그래, 도라형 계속 죽었어? 도라형 진짜 겁없다니까. 우리 오리지널 곡 마스포 약간 이렇게 해줬다고 하던데 한마디. 그죠? 그래요? 다들 들었어? 우리 그 오리지널 곡 약스포 한 거? 다 들었나요? 또 제 입장을 또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예, 또 제 입장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저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 에? 나니? 이런 느낌이었어요. 에? 나니? 나니 고래? 이런 느낌. 그리고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 예, 퀄리티가
진짜 깜짝 놀랄 거야. 내 예상 스피넬들 반응 훅훅 진짜 그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로 진이 형이 엄청 고생했고요. 정말 고생 많았고, 진이 형이 정말 진이 형의 그 프로젝트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 진짜 놀랄 겁니다. 난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 어떡하지? 전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예. 좀 멋있게 나왔어. 여기까지. 너무 많이 스포면 안 되니까, 그죠? 네,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네. 아마 나 보면 반할걸, 다들? 진짜 그 정도예요. 나도 반하니까. 이게 진짜라고? 이런 느낌. 이게 진짜라고? 진짜 그죠? 난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 반해서 날 반해버린다는 소린가? 아 근데 진짜 이뻐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최고입니다. 여기까지. 더 많으면 나와버릴 것 같아. 입 밖으로. 안돼 안돼. 이제 그만 말해야 돼. 아 맞다, 나 궁금한 거 있었다. 쪼랭이들 웹툰샵 가가지고 혹시 구매하셨나요? 어떤 게 인기가 제일 많았을라나? 내가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때? 공개됐는데 이뻐요? 풀세트로 다 샀다고요? 어때? 이뻤어? 아 진짜 못 사요. 플렉스 했어요. 다 샀어? 아니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나 궁금했어. 우리 쪼랭이들이 본 거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다 취향이 다르니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 코로토. 1월 쿠폰이 오늘까지여서 질렀다고요? 아 코로토랑 떡 메모지. 아 이쁘죠 이쁘죠. 메모지 진짜 이쁘죠. 그거 아시나요? 저게 나와있는 키링, 저 동물 키링하고 캐릭터 키링 저 있거든요. 저거 제 차키에 걸려 있습니다만. 제 차키에 걸려 있습니다만. 아 맞아요, 신들 문양도 있죠. 너무 이쁘죠. 이번에 웹툰샵에서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 마음에 드는데 메모지, 그리고 다 마음에 드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스티커랑 키링. 아 스티커랑 키링 너무 이쁘죠. 다 너무 이쁘고 귀여워요. 소장용, 실사용, 보관용으로 사고 싶어요. 그건 너무 그냥 보관용이랑 실사용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3월달에 굿즈 오는 시기에 맞춰서 굿즈 전시하려고 굿즈 진열장이랑 싹 다. 대박. 나중에는 진짜 우리 에델리안이 꽉꽉 차겠네요. 물론 이렇게 끝나는 이제 굿즈 협약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지는 굿즈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 이번 굿즈도 너무 잘 나왔으니까 다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웹툰샵 관계자분들이 정말 많이 맞춰주셨고, 예, 우리 진이 형 말 너무 감사하다 할 정도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의 다 맞춰주시고
이 정도면 진짜 나 그 생각도 했다니까. 웹툰샵에 혹시 우리 에델리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스피넬이 있는 게 아닐까. 웹툰샵 내의 직원분들 중에서 혹시 팀장님이 스피넬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예, 정말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이제 감사할 나름입니다 진짜.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해주실까. 우리가 뭐라고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웹툰샵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보니까 여기 웹툰샵은 원래 이제 웹툰별로 하는 이제 웹툰만 해당이 됐던 굿즈만 판매하는 이제 쇼핑몰 같은 샵인데, 이게 갑자기 버추얼이 생기면서 우리가 처음이더라고요. 버추얼은 에델리안밖에 없어요. 버추얼은 에델리안밖에 없습니다. 대박이죠. 예. 버추얼은 우리밖에 없어요. 예, 그 정도로 너무 감사한 자리를 또 같이 얘기해 주시고 해주셔가지고 감사할 나름입니다. 예. 저희보다 더 유명하고 더 큰 이제 분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 이렇게 러브콜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우리 에델리안 이렇게 이쁘게 방송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우리가 그나마 제일 안정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뭔가 단단해 보이셨겠죠? 네. 원래 계약이라는 게 장기간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장기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팀이 몇 개나 되려나 하면 사실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정말 팀이라는 게 버추얼 세상에서도 길게 이어오기 되게 힘들다는 이제 결론이 되게 많잖아요. 뭐 1년 넘기기 힘들다라던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이제 거의 1년 다 되어 가고 네, 그 이후에도 더 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쁘게 방송하시긴 했죠. 상구님이 14일4고를 제외하면이라고 하시면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물론 제가 그런 거에 큰 공연을 했다지만 네.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예, 지금은 항상 잘한다는 말밖에 안 듣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진이 형이나 도라 형한테 잘한다는 말밖에 안 듣고 있긴 해요. 다행히도. 네. 다행히도. 네, 다행히도 잘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듣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말이죠. 이제는 사고치기보다는 이제 백장이라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이거 한번 얘기해줘야겠다. 계속 미뤄왔던 제 쇼츠 이제 슬슬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약속이나 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3월을 좀 바라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제 쇼츠를 한 3월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3월에 맞춰서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후에 3월에 게시되는 날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부터 처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그때 이후로는 이제 2주에 한 번씩이든 1주에 한 번씩이든 좀 쇼츠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좀 게시를 해볼 생각입니다. 힌트를 좀 줄까요? 힌트를 좀 줄까요? 아니 힌트 좀 재미없지. 오케이. 힌트는 주지 않을게요. 힌트는 주지 않을게요. 네. 우리 쪼랭이들이 보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놀랬어 좀. 이번에 우리 에델리안 쇼츠 올라온 거 보셨어요? 어제 올라왔죠? 어제 제 쇼츠 올라간 거 보셨나요? 자취생 만능 레시피 어제 올라오신 거 보셨어요? 아니 벌써 조회수가 2200회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아니 자취생 레시피가 왜 2200회나
벌써 이렇게 올라왔는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네, 이번 쇼츠 각도 제가 잡았고요. 다음 쇼츠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새숟갈이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레시피가 갑자기 이렇게 훅 뜰 줄 누가 알았겠어요. 쇼츠가 이렇게 확 올라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너무 감사하게도 네,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에델리안 롱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핫클립도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항상 힘쓰고 있거든요. 백장이. 네, 아마 이번에 나오는 저 뭐냐 8일 전에 나왔던 네 ALCLS 사람이라는 이제 롱폼이 나왔는데요. 테오 촉슈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짠 거 있거든요. 이거 제가 짠 거예요. 어때요? 재밌나요? 재밌나요? 이거 제가 한 건데 한 번에 프리패스 받았던 예, 제가 처음으로 이제 관여했던 처음으로 관여했던 이제 영상이 올라갔는데 말이죠. 재밌어요. 다행이다. 일부러 이어봤어요. 네, 재밌었죠? 다음에 나오는 것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우리 에델리안 유튜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오늘 이야기에 너무 힘을 썼더니만 아이고. 역시 썰 푸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쪼랭이들은 주말 잘 보냈어요? 오늘 뭐하고 보냈어? 별일 없었어요? 하긴 추워서 집에 있는 게 최고긴 한데, 그죠? 이런 날엔 집에 있는 게 최고긴 한데. 아웅. 출근했어요? 아이고야. 집에서 퍼즐 맞추면서 지냈어요. 합방 전까지 게임하다가 합방 봤어요. 아 진짜? 오늘 너무 추워서 잠깐 나갔다 와서 바로 전기장판 위에서 녹아내렸어요. 별일 일어나니 배가 아파서 샤갈 했지요. 나 그 샤갈 나 그거 얼마 전에 알았잖아. 얼마 전에 밈이라고 하면서 알려주더라고. 얼마 전에 알았어요. 춤 연습하다가 발목 삐끗했어요. 이런. 파스 붙였어요. 엄마랑 데이트했어요. 와 너무 좋다. 저희는 오늘 이제 설 선물 세트가 막 오고 있어가지고 집에 지금 집 앞에 문 앞에 엄청 쌓여있을 것 같아. 도착했다고 알람이 계속 뜨더라고요. 일하는 중이죠. 아 일하는 중이야 아직도? 아이고. 이제 명절이라고 선물 세트가 막 오거든요. 네, 그런 거 계속 받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쪼랭이들 무슨 게임해요? 쪼랭이들 무슨 게임 하나? 아 급하게 좀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급하게 좀 만들어야겠다. 아웅. 두두타 재밌다고 하더라.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랑 포켓몬고. 와 포켓몬고도 진짜 시간 잘 타는 게임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시간이 엄청 잘 탄대. 1위 두두타, 엠필, 붕스, 젠존제, 림버스예요. 우와 많이 한다. 우와 많이 한다. 진짜 많이 하네. 롤, 배그, 발로, 옵치, 마크 자주 해요. 우와. 우리 쪼랭이들 사이에서 듣기 힘든 게임들인데 그거? 그거 우리 쪼랭이들 사이에서는 정말 듣기 힘든 게임들인데. 원신, 붕스, 림버스, 명조, 모비노기 등? 오 진짜 많이 한다. 명조랑 카제나. 카제나가 뭐지? 원신 한 번만 추라이. 원신 했다가 접었거든요. 아 두두타 하려고 지웠어요? 그래? 근데 그게 뭐지? 카제나가 뭐지?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처음 들어봐요. 아 핸드폰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두두타가 안 돼. 근데 두두타도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 언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보통 이제 모바일 게임들은 모바일로 하기 힘들다고. 맞아. 용량이 엄청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컴퓨터 게임을 주로 하기도 하고 지인들이랑 하는 게 대부분 컴퓨터 게임이다. 푸세카, 프로젝트 세카이, 앙상블 스타즈, 로블록스, 브롤스타즈, 수범생 키우기, 주디, 수범생 키우기.